오늘 보면은 저희가 크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UC대학교의 근래 트렌드를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정호 선생님이라고 UC 버클리 출신 분인데 이제 원서상, 특이사항들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총 이제 조금 저희가 봐야 되는 트렌드가 한 8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는 이제 누가 합격하는지 한 8개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 UC가 많이 지원을 하죠. 과거에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UC 버클리는 가지 하는데 UC가 되게 좋은 학교예요. UC 버클리, LA, 샌디에이고, 그 다음에 어바인, 데이비스 다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1번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US 뉴스만 보잖아요. 그 랭킹을 보면은 솔직히 랭킹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그 랭킹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주립대들이 높을 수 없는 이유가 US 뉴스에서 이제 매기는 지수 중에 하나가 재정 자립도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근데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가 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거의 빵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랭킹을 보면은 UC에 있는 학교들이 엄청나게 강하고, 특히 이제 공대 쪽에서는 UCLA나 UC 버클리가 이제 대학원 랭킹에서 보면은 무조건 톱 10에 모든 과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UC가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학교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럼 많이 뽑아요. 다른 학교들보다 되게 많이 뽑아요. 많이 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선발 기준이죠. 선발 이제 누구를 뽑냐 했을 때 UC 같은 경우에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학점을 보는 것 같아요. 학점. 그러니까 저희도 작년에 대표적인 사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학생이 4.0에서 한 3.99인가 3.98인가 그래요. 학점이. 네, SAT는 1300이 안 돼요. 근데 UC 버클리 붙고 UCLA 다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립대학교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GPA는 높은데 이제 SAT가 낮다 보니까 딴 데서는 좀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 UC 계열은 다 붙이더라고요. 또한 또 뭐가 있냐면은 그래가지고 요 문구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제 UCLA하고 UC 버클리 이제 입학처장들이 말했던 얘기인데 과거에는 이제 이건 웨이티드예요. 4점이 이제 unweighted, weighted가 있을 때 이제 weighted로 했을 때 4.2였으면은 한 5년 전만 해도 UC는 그냥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치 학교가 됐다고 그만큼 이제 선발 기준에서 학점을 많이 본다는 게 주 특징이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ACT나 SAT 점수가 조금 안 좋다. 근데 학점이 좋다. 그러면은 UC는 무조건 지원을 하세요. 그런 면에서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파트 2에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여기 나한테 UC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A to G 이게 코스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 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 이게 두 개로 나눠져요. 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A to G를 다 충족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 to G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4년 동안 들어야 될 과목들을 되게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 4년, 수학 4년, 과학 4년, 그 다음에 사회과학 4년, 그 다음에 제2외국어 2년 2개, 아니면 3년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U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 하나 있으면은, 이제 세계사 하나 있어야 되고, 미국 거버먼트 하나 있으면은 또 세계 거버먼트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애들한테 엄격하게 적용됐는데, 요새 입학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제 교과목을 좀 듣는 아이들이 좀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냐면은 이제 제일 제가 보면은 실수하는 건 뭐냐면 10학년 때 혼자서 잘난 척 해가지고 AP 수학 듣고 AP 칼 듣고 그다음에 11학년 때 이제 수학 안 듣고 이런 애들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UC는요. 그러니까 UC는 그냥 체계적으로 4년 동안 되게 차근차근 했던 학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P가 많은 것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UC 같은 경우는 또 SAT2도 안 받잖아요. 몇몇 과만 제외하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이제 물리를 권장하지만 나머지 과는 이제 SAT2도 안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업 2번하고 3번을 보시면
알다시피 UC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애들이 붙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홀리스틱 리뷰인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레커멘데이션을 안 받아요. 이게 좀 특이한 면인데 제가 지금 이게 홀리스틱 리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제가 그 학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례를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학생이 학점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학점은 그냥 오케이 한 3.5. 근데 SAT도 한 1350. 그러면은 이 두 개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립대 기준 했을 때는 한 50위밖에 안 되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걔도 UC 버클리 갔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가는 이유가 얘가 봉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UC 이 홀리스틱 리뷰에서 이제 UC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에세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겠지만 활동들도 다 세분화 시켜놔요. 그러니까 이제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개를 리스팅 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UC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학업적인 거, 봉사적인 거, 인턴십, 그다음에 학교 활동, 그다음에 학교 외적인 활동 캐테고리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5개씩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못 채우는 학생들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근데 그걸 다 채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더라도 다 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홀리스틱 리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그 고등학교를 되게 바쁘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 듣고 집에 와서 과외하고 그 다음에 또 SAT나 ACT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다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활동이 없잖아요. 그리고 매력도 없고요. 그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립대도 다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UC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아니면 보시는 분들도 애들한테 학기 다니면서 뭐 선행시키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 SAT, ACT 과외시키지 마세요. 그거는 학교 다닐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학 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프롬 나이트 있다, 뭐 홈커밍 있다. 다 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 또 놀러 가니?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근데 U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애들이 훨씬 더 입학하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불리한 애들은 뭐냐면은 그냥 SAT 뭐 1450 정도 받아놓고 아니면은 ACT 뭐 30점 정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맨날 시험 공부만 해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좀 시간을 그냥 즐기라 그러세요. 예, 즐기면 돼요. 그 다음에 요 5번은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한 4년 전에 이제 원서가 바뀌었잖아요. UC가. 근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에세이 또한 다양성이었고 첫 번째 에세이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에세이가 2개 있었거든요. 2개 합해서 1000단어였고 미니멈 350, 350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너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너가 다양성을 어떻게 기여하겠냐. 그래서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가치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다이버시티 에세이도 없어졌고요. 근데 다양성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은 내가 이 학교에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근데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애들이 뭘 썼냐면은 나는 한국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자랐다. 그래서 2개의 문화를 다 알고 있다. 근데 저도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한테 야, 너 그렇게 했을 때 만약 나랑 경쟁한다고 치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한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 미국 하고 중국까지 인도까지 하면은 거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다양성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랑 미국에 샀다는 거는 다양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UC 원서를 쓸 때는 내가 뭐 한국에서 되게 보수적인 가족에서 살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이제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다이버시티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이버시티 대신에 생긴 건 뭐냐면 이제 contribution. 너가 어떻게 기여할 거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질문 자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냐라는 거잖아요. 얘가 대학교 왔을 때 어떻게 우리 학교에 많은 것을 기여할까요? 라는 질문은 뭘로 대답이 되냐면요. 활동으로 대답이 돼요. 고등학교 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고등학교 때 다양한 봉사를 하고 고등학교 때 다양한 사람을 만났던 애들이 대학교 가서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 다 떨어져요.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은 이제 다이버시티가 없어지면서 이제 이거는 UC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좀 변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여름방학 때 너가 뭘 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뭐 스탠포드나 MIT 같은 경우에는 권장되는 서머 프로그램을 또 다 적어놔요. 우리 학교에 입학한 애들은 대부분 이러한 서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UC도 마찬가지예요.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UCLA나 샌디에고나 다 동일하게 뭐냐면은 너 여름에 뭐 했니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냥 SAT 학원 다니면은 망하겠죠. 그냥 여름에 한국 와가지고 또 그 SAT 공부한 다음에 또 저녁 때는 또 얘가 이제 그 10학년 되면 이제 AP를 해야 되니까 선행하겠다. 이런 애들 다 망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엇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SAT나 ACT도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도 그 학원인데 되게 모순적이죠.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든 간에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이러한 서머 프로그램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요거 듣고 이제 서머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면은 돈만 내고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험 보고 가는데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인 지원 절차를 이렇게 밟고 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좋고요. 그런 리스트는 MIT 웹사이트나 스탠포드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안 좋다 제가 말하기보다는 대학교들이 이제 우리한테 합격한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했다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앞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세이 2개밖에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4년 전부터는 뭐가 생겼냐면은 8개 중에 4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2배로 늘어났죠. 그리고 그 에세이 제목, 주제들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너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에세이가 좀 이제 많은 한국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에세이 끝에 보면은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남에게 어떤 도움을 줬냐예요. 핵심은. 그래서 남한테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럼 에세이 쓸 말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더십인데 리더십 에세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딱 그것만 읽고 나는 학생회장이다. 나는 뭐 무슨 캡틴이다. 뭐 나는 무슨 클럽을 만들었다. 이런 거 쓰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면 끝에 가서 뭐냐면은 리더로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했는지 혹은 누구를 도와줬는지 구체적으로 쓰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리더로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리더로서 누구한테 도움을 줬는지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뭐냐면 7번하고 8번이 이제 가장 큰 변화인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UC 애플리케이션에서 additional information 섹션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커먼 앱 가면은 이제 에세이 제출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650 단어로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쓰세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가 변했던 이제 UC 애플리케이션 새로 생겼어요. 여기 또한 650 단어로 너가 원서에서 말하지 못한 것들 아니면 원서에 기재한 사실 중에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들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8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가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GPA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냥 3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교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설 기간 보내지 마세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주변에 있는 뭐 학원 보내지 마세요. 학교 생활을 충실한 애들을 되게 중요시 하고요. 많이 뽑아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에세이가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 그리고 에세이도 이제 에세이는 나 중심보다는 이제 타인 중심적인 그런 에세이가 변했고 맨 마지막은 이제 옵셔널 섹션에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 이렇게 새로운 부분이 이렇게 생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더 주의 깊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셔널 부분도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8가지 이제 트렌드를 봤다면은 이제 또 이제 8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가는지. 누가 이제 UC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1번은 이제 사립대학교는 조금 달라요. 보면 여기서 big fish in a small pond.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우물한 개구리거든요. 근데 또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좀 의미가 달라요. big fish in a small pond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무엇이든 간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잘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학교에서 나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학교에서 축구를 하면은 1등 하세요. 내가 뭐 수영을 하면 1등 하세요. 아니면 내가 오락을 하면은 그 학교에서 1등 하세요. 그냥.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보면은 UC가 워낙 많은 애들을 뽑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잘하는 애를 뽑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요리를 잘한다. 걔도 갈 거예요. 왜냐면 이 논리가 뭐냐면요. 그 고등학생들이 관심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남자애들이 주로 이제 게임에 관심이 있으니까 게임에 관심 있다고 칩시다. 그냥 게임하는 애가 있고요. 게임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잘하는 애를 뽑아가요. 왜냐면은 이 학생이 당시에 관심 있는 거를 했을 때 성과가 좋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본인의 관심사를 찾았을 때 그만큼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유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ig fish in a small pond. 그래서 이력서를 봤을 때 내가 뭔가 하나는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를 찾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업을 들었을 때 그 A to G 코스 리스팅을 보면은 수업 난이도를 되게 강조해요. 이게 일반 수업이냐, 이게 언어 수업이냐, 이게 AP 수업이냐, 심지어 이게 대학교 수업이냐까지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내가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쉬운 과목만 들었던 학생들은 또한 합격을 잘 못하더라고요. AP에서 B 받는 게 일반 수업에서 A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아까도 저 요 화면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기 봤을 때 뭐라고 했죠? 4.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UC 이제 입학처장 분들이 발표할 때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은 학점을 언급했을 때는 무조건 웨이티드 점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9가 아니에요. 그냥 웨이티드 됐을 때 몇 점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근거는 뭐냐면은 어려운 수업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수업을 들으면은 그만큼 이제 웨이티드 됐을 때 점수가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수업을 많이 들은 학생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저희 자료는 다 올라가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 출력하면 됩니다. 거기 다 올라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다 안 찍으셔도 돼요. 3번은 뭐냐면은 이제 또 요거 2번이라는 같은 맥락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랑 이제 원서 작업하는 애 중에서 원서 작업하려고 오는 학생들 중에서 성적표가 4.0이에요. 근데 또 저는 물어보죠. 야, 너 웨이티드는 뭐냐? 그러면 또 4.0이래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얘는 그냥 쉬운 수업만 들은 애예요. 그러니까 웨이티드 됐을 때 점수에 변화가 없잖아요. AP를 들어야지 이제 4.5 만점이 되고 5.0 만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은 A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A를 어디서 받았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듯이 어려운 수업에서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필수 과목에서 A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애들은 수학은 다 A 받아요. 그리고 다 잘난 척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수학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그냥 다 잘난 척 해요. 그냥 11학년 때 AP 캘큘러스 BC 5점 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AP 봤을 때 시험 학원 다닌 적도 없고요. 시험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공부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 정도 난이도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AP, BC에서 5점 받아가지고 수학 잘한다 생각하면은 정말 큰 착오예요. 그냥 중간 정도 하는 애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강조해요. 근데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은 어차피 다 5점 나와요. 다 A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어하고 사회과학이에요.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과학은 웬만해서 어떻게 애를 하면은 그냥 A 아니면 B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애들이 영어를 12학년인데 11학년 거 듣고 있고 11학년인데 ESL 듣고 있고 이상하게 듣고 있어요, 영어를요. 근데 영어에서 AP가 들어와야죠. 리터처가 들어와야죠. 그 다음에 사회과학도 사이컬러지, 왜냐면 그 사이컬러지가 AP 점수 받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사이컬러지 듣죠.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 마이크로, 매크로 나눠가지고 또 듣죠. 근데 학교에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역사를 원해요. 세계사를 원하고요. 미국사를 원하고요. US government를 원하고요.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 두 영역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걸 SAT로 확장을 하자면은 수학은 다 750 넘어요, 애들이. 근데 영어에서 막 600점대. 그러니까 좋은 학교 못 가죠. 그래서 특히 그런데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강조했던 A to G가 영어하고 사회과학을 너무나 강조해요. 그리고 이건 UC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상위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하고 사회과학을 잘해야 돼요. 수학 잘해봤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과학 잘해봤자 필요 없어요. A는 다 받아요. 잘하려면 올림피아드 나가세요.
그 학교에서 그냥 AP A 받았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공하려면은 영어하고 사회과학 이쪽에 좀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4번이 좀 특이한 건데 UC는 특이하게 SAT2를 안 받아요. 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출하면 또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SAT2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과목에서의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학교들마다 그 점수 매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학교에서 A를 받고 B라는 학교에서 A를 받는 게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이제 뭐 과학고를 다니고 있다. 아니면 뭐 필립스 엑스터를 다니고 있다. 거기서만 A 받는 것과 아니면 그냥 와이어밍에 있는 그냥 한 열 몇 명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1년에 빵명 가는 학교에서 A 받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SAT2 점수나 AP 점수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평준화된 시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점을 받는다는 거는 적어도 나와 그 나이가 비슷한 애들 사이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UC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면은 다 고려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는 거를 좀 권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을 한다. 그러면은 수학이랑 과학을 내세요. 근데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수학이랑 사회과학을 내야 되겠죠. 수학이랑 물리를 낼 이유는 없어요. 내가 뭐 영문학을 하겠다. 그러면 영어를 내야 되겠죠. 이와 같이 SAT2도 그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이제 그 보다 더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많은 이제 한국 학생들이 탈락하는 부분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Get involved in your community in a meaningful way. 여기서 이제 meaningful을 제가 대문자로 해놓은 건 뭐냐면은 이 중요한 아니면 가치 있게 참여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 가치 있게 참여하면은 아 우리 애는요 그 회장이에요. 무슨 회장이 뭐가 가치가 있어요? 가치 하나도 없어요. 가치 있는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어떠한 도움을 줬냐 아니면 내가 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단체나 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냐 이 두 개의 질문을 대답을 해줘야 돼요. 내가 회장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랑 특히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좀 기분 상하게 가끔씩 말할 때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뭐냐면은 아 우리 애가 학교에서 막 회장도 하고요 뭐도 해요. 그럼 뭐 오케이 저도 뭐 얘기해요. 막 듣다가 저도 이제 짜증 날 때가 있죠. 좀 그만 좀 자랑하라고. 그러면은 그래요. 혹시 얘 회장하면서 뭐 대통령한테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랑 영국 수상이랑 인도 총리랑도 다 악수하고 상 받았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강조하지 마세요. 회장한 애들 많아요. 그냥 회장이면 어떤 회장이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장 안 해도 돼요. 내가 어느 클럽에서 그냥 멤버인데 그냥 친구들이랑 잘 지낸다. 친구들한테 음식을 해준다. 친구들한테 숙제 도와준다. 그런 애들이 붙어요. 그런 도움을 주는 애들이 붙는 거지. 이력서상 그냥 나는 캡틴, 프레지던트, 리더 다 의미 없어요. 다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Ascent to Leadership Position. 이건 뭐냐면은 그 리더십 포지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리더가 아니고요. 클럽을 활동을 하면은 적어도 2년, 3년 했으면은 멤버에서 차근차근 나의 책임감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꼭 회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애들은 누구냐면요. 9학년 때 회장하는 애들이에요. 어디 가겠어요, 이제? 10학년 때. 갈 데도 없잖아요. 12학년 때 뭐 하겠어요? 이러한 식으로 성숙해 가면서 책임감이 증가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되게, 그러니까 애들이 불쌍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9학년 애한테 AP 시키고 있고, 9학년 애한테, 야, 너네 학교에 이 클럽 없으니까 너 회장해라 만들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9학년은 애기예요, 애기. 그냥 놀 때예요. 10학년은 그냥 좀 덜 애기예요. 그냥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돼요. 11학년 때,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나 고민하면 돼요. 그 다음에 12학년 때 이제 책임 있는 위치에 가면 돼요. 책임 있는 위치가, 엄마, 나 그 축구팀에서 주장은 안 됐는데, 내가 그 물 담당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막, 이 무식한 놈, 너 무슨 물 담당을 하냐. 그 시간에 공부해 이럴 텐데, 물 담당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 없으면 운동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냐. 그 클럽에서 유의미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세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위스트가 항상 있어요. 뭐냐면 너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남을 어떻게 도와줬냐. 근데 또 다른 트위스트는 뭐냐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게 8개 중에 한 3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실수한 게 있는지,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래가지고 UC는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에세이를 쓸 때 되게 자기 자랑해요. 그 에세이가 중요하니까 잘 보여야지. 근데 잘 보인다는 건 뭐냐면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서 발전하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또한 또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자기의 이제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실수했던 부분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 이제 의미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더 붙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UC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교죠. 제일 많이 지원하는 과가 어딜까요? 공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공대를 10이면 남자 중에 7명이 지원을 해요. 근데 되게 불쌍한 게 왜 지원하냐고 물으면 딱 답은 2개예요. 첫 번째, 취직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자 잘 받잖아요. 한심한 애들이에요. 진짜 한심해요. 좋아하는 전공 하세요. 그리고 공대나 컴사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 이제 언어는 다 해야 되고요. 프로그래밍도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대회나 사이언스 대회 다 나가야 되고요. 이런 것도 없는데 나간다고 하면은 뭐 엔지니어링 중에서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이제 산업공학은 살짝 이제 공학이랑 인문사회과학을 이제 융합시켜 놓은 과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가능성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대생들이 취업이 잘 된다? 맞아요. 근데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4년 동안 4억을 투자하겠다? 그런 애들이 있으면요, 그냥 대학교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4억 투자해서 학원 보내세요. 그리고 창업시키세요. 그런 애들이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을 가고 싶다면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근거들이 되게 탄탄해야 돼요. 얘 컴퓨터 잘해요. 왜 컴퓨터 어렸을 때부터 막 조립하고 지냈어요.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조립은 끝났어요, 지금요. 누구나 다 조립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5년 전에는 이제 성공했을 거예요. 5년 전에 이제 애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드론 이제 새로 나타나가지고 드론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새롭게 프로그램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CCTV 다는 거, 카메라 든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개조해가지고 그거 달아가지고 이제 위에서 사진 찍는 거, 그거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요. 5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100불 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적으로도 이제 컴사나 이제 엔지니어링도 누가 붙은지가 변해요. 10년, 15년 전만 해도 컴퓨터 가지고 내가 C 언어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컴사 붙었을 거예요. 그 시대 갔어요. 지금은 뭐냐면 다양한 언어를 호환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될 줄 알고. 또 엔지니어링도 과거 같은 거는 그냥 컴퓨터 조립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엔지니어링 가려면은 적어도 고등학교 때 학교 수업 외에 이제 대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도 들어야 되고요. 여름에 인턴십도 해야 되고요. 대회도 다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8번 좀 뜬금없이 제가 집어넣은 건 뭐냐면은 너무나 지금 한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10이면 8이 컴사나 엔지니어링 지원을 할 거예요. 그럼 또 그 8명 중에 한 90%는 취업 잘 되니까요. 그런 애들은 especially UC 갈 필요 없어요. UC 가면 교수님들도 안 챙겨줘요. 워낙 크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추천서 써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수업은 나보다는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받아.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UC 버클리 1학년 합격생이 한국으로 치면요, 서울대, 연대, 고대 1학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뽑아가요. 그런 학교예요, UC 버클리가. UCLA는 더 커요. 그만큼 많은 학생을 뽑아가기 때문에 이쪽 지원하시는 분들 잘 고민하세요. 과연 내가 투자하는 그 3억이 UC에 맞을지. 그 베이비시팅 못 받아요. 수업 출석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링 컴사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원을 할 거면은 좀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애들이 이 전공하는 애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합격률이 낮아요. UC는 합격률이 은근히 높아요. 그리고 점수로만 다 뽑아가지도 않아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SAT가 1300이 안 돼도 버클리 가요. 네, 가요. 학교생활 열심히 하면요. 활동 열심히 하면은.
그런데 예외는 뭐냐면 얘네 두 과예요. 얘네 두 과는 그냥 다 좋아야 돼요. 워낙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그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그 학부 랭킹보다 대학원 랭킹을 보면은 얘네 둘은 버클리하고 LA는 다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 좋은 과들이니까요. 만약 그 내가 UC에서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를 하고 싶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너무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이제 admission rate거든요. 버클리 같은 경우는 한 20% 붙어요. 다 한 20% 정도 붙어요, 애들이요. UC 샌디에이고, 어바인, 데이비스는 거의 이제 40%까지 붙으니까요. 그만큼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이게 합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많이 뽑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그 UC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률이 되게 높은데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학점이에요, 학점. 기준 자체도 이제 웨이티드 기준이고요. 이게 학생들 이제 평균 average range 25 빼고 25 뺐을 때 중간에 있는 50%가 요 사이예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학점이 내가 4.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합격률 보세요. 17%가 30% 이상으로 돼버려요. 내가 4.0 됐을 때 31% 되고 UC 샌디에이고 같은 경우는 이제 66%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학점이 웨이티드 했을 때 4.0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평균 여기도 아니고 이제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이 붙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UC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겠지만 점수는 되게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폭이 되게 넓거든요. 왜냐면은 이쪽보다는 얘네는 이쪽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보고 그 다음에 에세이를 보겠다고 매년 이제 3월 되면은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그 UC 버클리 이제 입학처장하고 UCLA 입학처장 모든 입학처장들이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올해 트렌드는 어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줘요. 근데 매년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올해도 또한 학점 중심으로 봤고 올해도 또한 에세이를 강조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도 또한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애 뽑았다고 딱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은 만약 나는 학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약하다. 버클리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NYU 가는 것보다 나아요. 버클리 가는 게 BU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UCLA 가는 게 어떤 면에서 UC 버클리 가는 게 이 말 해도 되나? 코넬 가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좋은 학교예요. UCLA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오늘 자체가 어떻게 준비하는 걸 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앞에 5개 슬라이드에서 다 까먹어도 돼요.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은 학교 수업 끝난 다음에 절대 과외 같은 거 시키지 마세요. 절대 SAT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 학기 중에.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그때 뭐 집중 과외한다 그런 것도 쓸데없는 거 시키지 마세요. 토요일 날 애들이랑 그냥 놀러 갔다 오라, 바닷가 한번 갔다 오라 그러고 자전거 타라 그러고 그냥 박물관 가라고 그러고 그냥 쉬라고 하세요. 그냥 그런 애들이 붙더라고요. 그냥 죽도록 그냥 점수 이렇게 그냥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학교 갔다 온 다음에 활동 안 하고 저녁 때는 과외 1, 과외 2. 그 다음에 주말에는 밀린 과외. 근데 그 과외도 SAT, ACT,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에 수업. 이런 애들은 100% 다 떨어져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애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아니면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러면 그 계획 다 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학교는 즐기라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애들이 점수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애들이 나중에 추첨사도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UC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쪽 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 점수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UC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 근데 맨날 부모님한테 점수 안 나온다고 욕먹는다. 그럼 부모님 말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학교 생활 잘하는 애들이 여기 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트 1에서 본 것처럼 UC는 되게 특이해요. 특이한 게 뭐냐면 너무나도 학교를 강조해요. 너의 고등학교를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학교 생활 못하고 있다. 그러면 UC 지원하지 마세요. 난 점수가 안 좋다? SAT 점수가 안 좋다? 지원하세요. 학교 생활만 잘하고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에세이가 항상 강조해 8개로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4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4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전 다시 올 텐데 파트 3에서도 보면은
그 8개 중에서도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걸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전공된 것만 써요. 되게 재미없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러면은 지금 이 앞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할 때 중간중간 그냥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니라 이제 주종호 쌤이 와가지고 얘네들의 이제 그 원서를 쓸 때 좀 주의사항들, 그 다음에 원서를 쓸 때 아까 그 A to G 그 코스 있잖아요. 뭘 요구하는지 이거를 행정적인 거를 좀 설명한 다음에 제가 다시 와가지고 또 이제 에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